사자, 개, 고양이 등 모든 포유류들은 편안한 자세로 잠을 잡니다. 하지만 고래는 아니에요. 이 고래들, 물에 둥둥 떠있는 거대한 빵덩어리처럼 보이지 않나요? 한 잠수사가 캐리비안 바다에서 이 고래를 우연히 마주쳤다고 하는데요. 6마리의 고래가 수심 20m 아래에서 꼬리를 내린 채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었죠. 과학자들에 따르면 향유고래는 낮잠을 잘 때 이런 자세를 10분에서 15분 동안 유지한다고 합니다. 움직이지도 숨도 쉬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루 중 겨우 7%만 잠을 자는데 쓰죠. 다른 포유류들보다 훨씬 적은 수면 시간이에요. 보통 향유고래는 물속에서 평화롭게 쉬고 휴식을 취하며 다른 해양동물 근처를 헤엄쳐 다닙니다. 움직이면서 잠을 잘 때는 사실 잠깐 낮잠을 자는 거예요. 향유고래는 보통 수면 근처에 머물며 너무 깊이까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깊은 곳에서는 백상아리가 잠을 자거나 사냥을 하거든요. 잠깐 자는 동안 골칫거리를 떠올리고 싶진 않을 거예요. 게다가 물은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데 고래들은 큰 몸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 따뜻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돌고래는 숙면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보통 밤에 자고 한 번에 딱 몇 시간만 자는 편이죠. 돌고래는 잘 때 수면 근처에서 잠을 자요. 그리고 뇌의 반쪽과 그 부분과 이어진 반대편 눈을 감죠. 다른 눈은 낮은 수준의 경계 상태를 취합니다. 원하지 않는 손님이 가까이 온다면 깨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깨어있는 뇌의 부분은 또한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해양 포유류에게는 숨구멍이 있습니다. 원할 때 언제든지 열고 닫을 수 있는 피부판이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숨을 쉬고 잠을 잘 때도 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고래와 돌고래는 자율호흡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면 의식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숨을 쉬러 올라갈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뇌의 한 부분은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해요. 고래와 돌고래는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는데요. 또한 이산화탄소에도 내성이 더 높고 한 번에 많은 양의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적혈구에도 산소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고요. 고래와 돌고래는 정말로 산소가 필요한 장기에만 피가 돕니다. 만약 고래가 뇌, 심장, 지느러미, 수영에 필요한 근육만을 사용한다면 이 부위에만 산소가 돌게 될 거예요. 소화나 다른 기능을 위한 장기는 대기를 하게 될 거고요. 바다는 편히 잠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물고기는 신체 활동을 줄이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게 만들죠. 어떤 물고기는 같은 장소에 그대로 떠 있기도 해요. 어떤 물고기는 산호나 진흙 속에서 더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돌고래는 일찍이부터 독특한 휘파람 소리 내는 법을 배우는데요. 무리에서 이 소리로 각 돌고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한 휘파람 소리를 돌고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돌고래들은 이 소리에 반응을 하거든요. 조개는 발이 있습니다. 껍데기에서 튀어나온 큰 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발이에요. 이 발은 조개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데요. 조개는 모래를 팔 때 이 다리를 사용합니다. 대왕고래는 현존하는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이고 또한 대다수의 공룡보다 더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길이는 30m 이상까지 자랄 수 있고 무게는 거의 200톤에 달하죠. 코끼리 50마리와 맞먹는 무게네요. 대왕고래의 혀는 코끼리 한 마리만한 무게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동물은 한 번에 50만 칼로리를 섭취해야 해요. 대왕고래의 심장은 소형차 크기이며 무게 590kg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몸의 피를 순환시키기 위해 심장이 아주 강하게 뛰기 때문에 대왕고래의 심장박동수는 3km 떨어진 곳에서도 들린다고 합니다. 이 고래의 심장은 1분에 8번에서 10번씩만 뛰고요. 고래는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동물 중 하나입니다. 고래의 소리는 180dB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제트기만큼 큰 소리예요. 해파리는 몸의 약 9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인체는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죠. 해파리는 심장, 피, 눈, 뇌가 없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닐 겁니다.
몸의 나머지 5%는 단백질, 근육, 신경세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파리는 공룡보다 더 오래 존재한 생물로 지구에 5억 년 이상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해 별로 변한 건 없어요. 오늘날 해파리는 그들의 조상들과 거의 비슷한 생김새예요. 해파리는 바다에 살지만 1991년에는 해파리 폴립 2,000마리 이상이 우주로 보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해파리가 무중력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어 했죠. 해파리는 번식을 위해 6만 마리의 폴립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해파리들은 지구에 돌아온 후 정상적으로 살지 못했어요. 어떤 해파리 종은 정말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해파리는 해저로 내려가 다시 폴립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폴립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새로운 해파리로 변신하게 돼요. 그린란드 상어는 50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알려진 척추동물 중에서 수명이 가장 긴 동물이죠. 향유고래는 사교적인 동물이에요. 평생을 가족에게 둘러싸여 보내거든요. 향유고래는 서로를 지지해주며 가까운 친구들을 계속 기억합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다 해도 말이죠. 전기뱀장어의 작은 눈은 빛이 없는 환경에서는 그다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기장기에 의존하죠. 이 장기는 6,000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어는 배터리처럼 이 장기를 사용하여 전력을 모아둡니다. 전기뱀장어는 박쥐의 전파 탐지나 돌고래의 음파 탐지처럼 전기를 사용해요. 뱀장어는 또한 전구 패널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열대 궁수어 한 종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물고기는 입에서 작은 물방울을 뱉어낼 수도 있죠. 과학자들은 이 물고기에게 2가지의 다른 얼굴 사진을 나란히 배치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모르는 얼굴이고 하나는 아는 얼굴이었고, 이 물고기는 익숙한 얼굴에 물을 뱉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80% 이상 정확히 얼굴을 맞췄어요. 내년 겨울 캘리포니아 해안가에 사는 백상아리들은 사라지곤 합니다. 마치 30일에서 40일 정도 휴가를 내는 것 같죠. 이 백상아리들은 하와이와 멕시코의 중간 지점까지 이동을 하는데요.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동네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해요. 이 장소에는 현재 백상아리 카페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청상아리, 고래상어, 백상아리 등 어떤 종류의 상어들은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숨을 쉽니다. 계속 수영을 하면서 숨을 쉬어야 하죠. 그리고 입을 벌린 채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산소가 들어가서 아가미에 닿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해면은 가장 원시적인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움직이지 않고 입, 눈, 뼈, 뇌, 심장, 폐 등 어떤 장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살아있다고요. 바다 유니콘이라는 동물을 아시나요? 바로 나르왈이라는 동물입니다. 나르왈의 뿔은 사실 이빨로 3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바다소라고 알려진 해우는 코끼리의 먼 친척입니다. 몸무게는 450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채식주의자이고 매일 전체 체중의 10% 정도를 먹어야 해요. 해초 샐러드를 잔뜩 먹겠군요. 경우에 따라 해우는 악어와 영역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꽤 사이좋게 지낸다고 해요. 심지어 플로리다에서 악어가 해우의 등을 타고 있는 사진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노란 심뱅이에겐 특별한 지느러미가 있어요. 이 지느러미 덕분에 모래를 따라 걸을 수 있는데요. 얕은 물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고스트 파이프 피쉬는 보기 힘들지만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머리가 몸의 4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개는 입에 음식을 넣는 것처럼 격식을 차리느라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개는 미뢰가 달린 발로 음식의 맛을 보죠. 바다 이구아나는 주로 육지에서 살지만 바다에서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는 지구상 유일한 도마뱀입니다. 이들은 초식동물로 얕은 물에서 뱀처럼 헤엄을 치죠. 그리고 바다 이구아나는 긴 발톱으로 바닥을 눌러서 풀을 뜯어먹습니다.
바다 거북은 이주할 때 12,25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알을 낳기에 완벽한 장소를 끝없이 찾아 헤매죠. 펭귄은 물속에 있을 때 시속 40km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5억여 년 전 심해 지렁이와 인간에겐 공통된 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지렁이와 유전자의 70%를 공유하고 있죠. 불가사리, 오징어, 문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표면의 70% 이상은 바다이며 이 중 탐사되지 않은 부분이 80% 이상이에요. 100만 종이 넘는 동물들이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난파선 300만 척도 신비로운 모습을 감추고 해저에 깔려 있지만 대다수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